자, 그러면 이제 2026년 대비 GS 연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지난달에 이제 GS 3기, 그러니까 2025년 대비로 GS 3기 강의 끝나고 이제 시험을 보고 지금 거의 한 달 보름 만에 이제 2026년 대비로 넘어왔으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학원 강의하면서 해가 바뀌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1년이 거의 8, 9월이 1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항상 이제 런닝메이트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해 첫날,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 저는 사실 1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항상 8, 9월이 1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2025년 데뷔를 했고 지금은 2026년 데뷔를 하는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거두절미하고 2026년 이제 데뷔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는데요. 아무튼 노무사 2차 과목, 여기 2차 과목이죠. 그래서 2차 과목 노동법 강의 들으신 거 온 것을 환영을 하고요. 저는 뭐 유정수 노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1년 동안 저와 같이 뭐 1년이 될지 아니면 뭐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는 1년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또 1차를 합격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2차, 그러니까 1차 합격생을 전제로 하면 이제 1년 과정으로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1년 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험 과정에서의 많은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하고 수업함에 있어서는 많은 일은 없습니다. 늘 똑같이 수업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수험 과정을 겪으면서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수험 생활에서 가장 좋은 거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정사도 없고 여러분들 개인사도 없고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참 좋은데, 제가 첫날부터 갑자기 무거운 얘기해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날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아무튼 뭐 날씨도 굉장히 이제 많이 선선해지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이 왔어요. 그렇죠? 올해 아마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분도 처음 마음이 굉장히 또 의욕이 앞서가지고 너무 또 의욕에 넘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달릴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급발진까지는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실력 쌓으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 강의는 2차 과목이기 때문에 2차 노동법이기 때문에 1차와 이제 동시에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마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1차 과목의 특성, 그러니까 1차 과목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1차 과목은 2차보다 범위가 넓죠. 일단은 범위가 넓은데 2차 과목은 범위는 좁아요. 범위는 좁지만 그만큼 깊이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점이 큰 틀에서는 있기 때문에 1차를 공부하시다가 또 2차를 보시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노동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깊게 공부한다고 해서 뭐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GS 0기,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스텝을 밟아가서 하는 건데,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기초공사를 잘 다둬가지고 시험날 여러분들의 이제 200%의 전력을 이제 발휘하시면 그게 이제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첫날이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데뷔를 해서 첫날이고 해서 일단은 먼저 OT를 간단하게 시작을 하고 우리 이제 오늘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혹시 다 한번 볼까요? 먼저 강의 계획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먼저 교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는 이제 26년판이 이제 새로 나왔고요. 그래서 25년판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온라인으로 25년판 보신 분도 있을 건데, 25년판하고 26년판의 차이는 이제 25년도 판례라든가 그다음에 추가 판례들이 더 많이 좀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최신 판례가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수정된 건 거의 없는데, 물론 뭐 내용 추가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시용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묵시적 승인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 시용 계약이 있어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내용을 좀 추가를 했고요. 제가 그다음에 25년도 판례들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5년도 판례는 제가 이제 8월 달까지 나온 판례들을 다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거까지 나온 판례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죠. 사실은 그게 원고를 제가 넘겼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에 이제 통과됐다고 이제 문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출판사에 연락해서 바로 내용을 조금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근데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시행되는 법을 기준으로 해놨고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내용은 제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각주로 해가지고 다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26년도 반율노동법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전은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전입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스마트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스마트폰 못 가져가요. 그리고 볼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전에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기예요, 무기. 여러분들이 의지할 거는 시험장에서 법전밖에 없어요. 2차 시험은. 근데 법전을 익숙해지면은 남들보다 법전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빨리. 즉 뭐냐면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 상황이. 낯선 환경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한다고 생각해보면 백지에다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의지할 거는 이 법전밖에 없기 때문에 법전에 익숙해서 법전에 있는 내용을 빨리 답안지로 옮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 법전의 위치가 다 보입니다. 위치가 나중에는 몇 조가 이쪽 부분에 있었고 이쪽 부분에 이런 게 떠올라요. 그 정도로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법전을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법전은 법학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무기를 안 들고 나가는 거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전은 항상 들고 다니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전을 안 들고 다니시면은 제가 아마 입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격하게 환영을 해드릴 거예요. 예. 저희 환영을 받고 싶으면은 이제 법전을 안 들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우리 GS 연기 일정은 오늘부터 이제 12월 11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총 12주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신림동 학원가에서 딱 쉬는 공식적인 휴일이 딱 2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석 연휴 때하고 설 연휴 때는 모든 학원이 다 쉽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도 쉬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공식적으로 쉬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휴일은 공식적인 휴일은 언제가 마지막이다? 내년 설 연휴가 마지막이에요. 2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예. 그때 이후로는 휴일이 없어요. 쭉 달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유를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욕이 없어서 급발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이제 나와 있죠. 10월 9일은 추석 연휴를 휴강입니다. 시간은 이제 14시부터 이제 22시까지고요. 그러니까 총 6시간, 쉬는 시간 빼고 총 6시간 진행이 됩니다. 질문은 이제 여기 제 메일이니까 이쪽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제 주의사항이 좀 있는 게 뭐냐면 가끔 이제 수험하고 관련 없는 내용들을 좀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회사 근무하시는데 회사에서 어떤 이런 길이 있는데 이거 자문을 좀 구한다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자문을 답변을 드릴 만한 사실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수험을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수험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만 받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자문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아마 답이 없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자꾸 보낸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가려서 답변을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강의 목표나 이제 강의 계획들은 한번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아마 뒷장 넘겨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주차별로 강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OT하고 노동법 총론, 그다음에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근로기본권이거든요. 근로 3권에 관한 내용들, 아니면 근로 3권을 제한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근로권에 관한 내용들, 요걸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노동법상 이제 권리의무주체,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에요. 노동법상 권리의무주체. 사실 총론 부분과 기본권 부분, 특히 기본권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전반전과 후반전, 전반전 3시간, 후반전 3시간을 봤었을 때 우리가 후반전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전반전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사실 오늘 몰라도 돼요. 전반전은. 전반전 부분은 사실 수험적으로 좀 적합한 부분이 아닌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요. 뒷부분, 노동법의 권리 의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 드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노동청. 노동청에 가면은 사건이 접수가 돼요. 만약 임금체불 사건이. 그러면은 감독관들이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게 뭔지 알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행정재소법에서 배우겠지만은 당사자가 적격한지를 먼저 판단해봐요. 즉 당사자가 뭐냐면 그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진정인이 그거부터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 권리 의무자가 누구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차에도 보시면 노동법의 체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 이 권리 의무의 주체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근기법상에 이제 근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이 네 가지로 나눠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다 중요해요. 사실 노조법도 중요하고 왜냐면 노조법은 우리가 그 2차 시험에는 노동법 2, 1, 2로 나눠져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법이 사실은 이제 노조법이고 노동법 2는 노동법 1은 이제 근기법 위주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죠.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더 이슈가 되는 부분이 노란봉투법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 권리의무 주체 관련해서 왜냐하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하나의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노란봉투법에 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제 책에 이제 26년도판 책에 이제 각주로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 이따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주차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가 돼 있는데 강의나 학원 일정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제가 여기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 강의를 하면서 신림동에서 강의가 일정이 변경된 적은 없었어요. 예, 진도라든가 그런 거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 제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태까지 사례를 봤었을 때는 여태까지 변경된 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한번 좀 확인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도록 하죠. 오리엔테이션 자료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자료 이제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진행과 관련된 GS 연기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G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S 연기 1기, 2기, 3기까지 시험 보시고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보러 가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GS 연기라는 거는 GS가 뭐냐면 그룹 스터디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신림동에서 대표적으로 2차 과목에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 2차 이제 그 과목을 운영하는 학원들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GS 연기를 예비 순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GS 연기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노동법의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이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론 그다음에 판례 내용들 이런 것들 조금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본 이론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깊숙이 자세하게 공부하는 건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GS 연기만 기본 이론을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고요. GS 1기일 때는 이제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은 GS 연기 때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찾아보는 정도만 하지 그거에 맞춰서 진도가 나가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GS 2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압축해서 강의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3기 때는 거의 볼 시간은 없고요. 왜냐하면 시험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은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이라든가 쉬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똑같이 실전하고 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이때밖에 없어요. 깊숙이 공부하는 기간은.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GS 연계에는 이제 기본서, 다른 말로 또 수험서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교재로 이제 선택한 율노동법이 바로 이제 수험서 또는 기본서라고 하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땐 기본서라는 건 이제 교수님 기본서를 얘기했거든요. 임종률 교수님이나 김영 교수님, 이상 교수님. 쓴 이제 책을 갖다 기본서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같이 진도 나가는 강의를 일단 수험서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기본서가 요즘은 좀 그냥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 법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법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노란복도 것도 그 시대에 맞게끔 지금 이제 반영이 된 거잖아요. 어떤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이 수험 공부도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교수님 기본서를 기본적으로 봤었어요. 교수님 그걸 또 강의하기도 하고요, 학원에서 직접. 근데 요즘은 교수님 기본서 강의하는 학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요즘 수험서만으로도 충분히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보기도 편하고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나 진도에 맞춰서 전주에 배운 내용을 이제 복습은 좀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습은 못 하시더라도 최소한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복습은 추천드리는 건 복습은 한 2회 이상은 하셔야 돼요. 2회 이상 하시는 게 좀 좋다.
왜냐하면 그 이외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오늘은 1주차라서 제가 이걸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데, 왜냐면 안내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가 있냐면,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암기장 있죠. 예. 이 암기장 펼쳐보시면 여기 목차가 나와 있어요. 목차가. 이 목차는 저희 율노동법에 있는 체계를 제가 목차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게 되면 나중에 노동법 이 책의 체계가 어떻게 돼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뭐냐면 여기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주 때부터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쓰기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쓴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렵고, 제가 말하는 쓰기 시험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목차 잡는 연습을 할 거예요. 목차.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주에, 그러니까 저하고 배워서 이번 주에 배웠던 거를 다음 주에 30분 동안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복습을 해가지고 오셔서 목차만 한번 이때 배웠던 체계가 이런 것들이 있었었지,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뭐 채점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책을 보셔가지고 상관없어요. 내가 전주에 좀 바빠가지고 아니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 그럼 책 보고 오셔서라도 쓰세요.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해요. 써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 근데 혼자 공부하시게 되면 사실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 한번 써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부터는 여기 나온 것처럼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는 일단은 제가 문제를 한 3개 정도를 낼 거예요. 3개 정도를 내고 3개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목차 그대로 쓰셔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암기장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여기 대목차만 돼 있어요. 대목차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2차 답안지 쓸 때는 이제 로마자 목차로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가 로마자 목차 들어가고, 이제 여기 내용 쓰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 들어가고,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목차 암기장 보면은 지금은 로마자만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서 서브노트로 만들어도 돼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대목차만 나와 있지만 다음 시험 볼 때,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대목차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흐름이 이렇게 됐고, 아니 보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외워서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뭐 제한을 둔다 그러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부 실력에 맞게끔 쓰시면 돼요. 근데 최소한 대목차 정도 써줘야 되겠죠. 이것도 안 쓰면 아예 안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목차 암기장에는 대목차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여기다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소목차들까지 정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답안지 쓸 때 소목차까지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내용까지는 지금 우리가 못 쓰죠. 내용까지는. 그러니까 최소한 목차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셔서 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보고 쓰셔도 되고 외워서 쓰셔도 되고 전혀 부담 없이 그냥 써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익숙해져요. 이제 처음에는 나는 그냥 대목차만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한 2, 3주, 3, 4주 계속 이제 지나가다 나는 이번엔 아라비아까지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가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가지 마시고 보고 쓰셔도 된다는 거. 다시 와서 한번 써본다는 게 굉장히 나중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뭐 서브노트로 나중에 2차 때 활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선택이 맡기는 부분이고, 제가 뭐 강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브노트로 작년에 쓰신 분들도 있고, 이거를 아니면은 뭐 이 책에다 옮겨서 쓰신 분도 있고, 뭐 그거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차 테스트는 지난주에 배운, 그러니까 오늘의 1주차 내용이 이제 아까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까지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공부한 부분을 갖다가 다음 주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전주에 배운 내용을 다음 주에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배운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 30분 동안 시험 보고 그 다음부터 바로 이제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몇 시부터? 14시 30분부터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14시 30분부터.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2차 공부 방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뭐 공부 방법에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능 공부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수능 공부 해봤는데 뭐 전국 수석하는 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전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 뭐 그분은 학교 수업에 충실해서 잘 된 거고, 누구는 학교 수업 안 하고 뭐 과외에서 잘 되신 분도 있고, 그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이해도의 차이는. 사실 뭐 공부머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머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여태까지 이제 그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물론 저도 공부를 했죠. 저도 공부하고 합격하면서 이런 것들 느낀 것들 봤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이렇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걸 좀 작성을 해봤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인문특강 때 해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인문특강 때 안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제가 처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2차 시험,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을 보는데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한다고 봤을 때, 오늘이 이제 9월 18일이죠. 그럼 내년에 이제 2026년 8월 달에 이제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쵸? 이때가 시험일이다.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지금 기한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기한이 아니라 기한을 정해놓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간제 수험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간제예요, 기간제.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여태까지 계속 수험생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예요. 여러분들은 딱 내년까지만 공부할 거예요. 근데 내년까지 공부한다는 건 사실 뭐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안에 주어진 기간은 누구나 다 동일해요. 여기 계신 분도 다 동일하게 공부하는 거죠. 동일한 기간에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동일한 기간에 누가 더 그만큼 효용을 높이느냐의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이라는 걸 상당히 잘 세워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계획을. 그러니까 무계획으로 나가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시간. 왜냐하면 지지난달에 사실 GS 3기가 이제 끝났는데 7월 말에 저는 엊그제가 돼버렸어.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난달에 3기 끝난 친구분들한테 2025년 이제 9월달에 24년이었죠. 그때는 4년 9월달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근데 지지난달에 이제 끝나면서 제가 얘기했죠. 어때요? 시간 빨리 간 것 같아요. 했더니 농사 시간 너무 빨리 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은 되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요. 근데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느끼는 분들은 뭐냐면 그만큼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신없이 계획에 따라서 딱딱딱 지나가면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은 여러분들 빠르게 느껴져요. 굉장히. 근데 물론 이제 그렇죠. 돌이켜 보면 다 빨리 지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빨리 느껴지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실천해 나가신 분들은 더 빨리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칙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내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때 200%의 실력을 발휘하는지 여부가 합격의 당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하고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이제 뭐 합격과 관련된 부분, 뭐 아니면 이제 이 수험의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라톤이 41.195km를 달리죠, 마라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처음에 급발진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급발진하면은 사실 완주하기가 좀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욕이 앞서서 급발진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 서서히 페이스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올려야 되는데 사람이 사실은 이 페이스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수능 공부도 해보고 뭐 아니면 뭐 다른 시험 공부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아마 보통 이제 내년 한 3, 4월 되면은 보통 한 번씩 조금 마음이 좀 흔들어져요. 흔들려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흔든다는 게 뭐냐면 이제 겨울까지 이제 추워지다가 겨울에 이제 춥고 하니까 보통 이제 뭐 안에만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날씨 좋아지고 하니까 나는 안에 있는데 누구들은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사실 흔들려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넘고 해서 완주를 하는 거거든요. 내년까지. 내년 이제 시험 보는 날까지 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들을 다 겪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거둘러 말씀 정리하자면 일단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거. 근데 계획은 뭐 여러분들의 말은 그러니까 주위에 만약에 뭐 아시는 분들이 있거나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셔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공부라든가 뭐 다른 세상 뭐
어떻게 보면 업무라는 게 다 그런 게 마찬가지예요. 다 진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맞게끔 많은 사람 얘기 들어보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좀 좋더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지 이 방법이 진리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동일한 시간 내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 효율을 높여가지고 이제 실력을 발휘하냐 여부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법학 과목의 이제 공부 방법, 뭐 법대를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이제 법학 과목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법학 과목의 수험 스타일이 뭐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데,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 법학 과목 2차 법학 과목의 수험 방법이 기본적인 이제 법학 공부 스타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2차 과목을 써야 되잖아요. 답안지를 써야 돼요. 아마 답안지를 처음 보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생길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그 기간까지 무난히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써요. 예.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이거 쓸 수 있을까? 다 써요. 예. 다 씁니다. 거짓말 같죠? 그때 한번 봐요. 네, 그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이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해는 지금 GS 연기가 이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금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음 급하신 분들, 급발진하신 분들 지금부터 암기하거든요.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난 남들보다 빨리 암기해야지.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뒷장에 나올 텐데, 요즘 이제 수험가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휘발성이 강해요. 이 법과목은 휘발성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날아가요. 어차피 한번 들어오다가 옆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봐야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책을 정말 여러 번 봐야지만이 내 머릿속에 남아요. 여러분 한 번 보고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남아요.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법 처음 공부하는데 어떻게 남겠어요? 천재도 이거 쉽지 않을걸요? 한 번에 보고 남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처음에는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데 12월 달 막 되고 GS 강의 이제 끝나고 연기 끝나고 선생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저는 계속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책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해가 바뀌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왜냐하면 시험 보는 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긴장이 돼요. 그러면 나는 이해 못하고 남들은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이나 쫓기는 심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GS 2기 때는 우리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때는 사실 조금 이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써봐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학원에 와가지고 모의고사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3월 달까지, 그러니까 4월에 이제 보통 우리가 GS 2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월까지는 계속 이해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보시는 게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해가 되도록 계속 책을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 GS 연기 기간 동안에는 이 책을 여러분들 최소 2, 3회독은 하셔야 돼요. 2, 3회독이라는 게 뭐냐면, 이 회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뒷장 넘겨보면 옆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정의를 달아놨어요. 제가 정의를. 회독의 정의가 뭐냐? 머릿속에 남아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책을 최소한 2-3번을 읽어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11일 날 강의 끝나잖아요. 그리고 GS 1기가 이제 1월 초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저 만나기 전까지 최소 이 책은 2-3번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는. 최소. 빨리 보신 분들은 그보다 더 많이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장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2-3번은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음 주에 목차 테스트 전에 최소 2번씩은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최소. 그러면은 최소 2회독은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따라가면서 2회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즉 정리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은 여기 뭐 서브노트라든가 기본서 등에 있어 자기가 보기 편한 교재 이제 단권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목차 암기장에다가 여러분들 나는 왜냐하면 이게 이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리된 걸 가지고서 나중에 시험장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메모로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험장에 마지막까지 들고 간 책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율노동법이든 아니 암기장이든 뭔가를 하나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책을 하나 만드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정리된 자료를. 뭐 별도의 여러분들이 뭐 공책에다가 뭐 노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게 난 귀찮다. 아니면 뭐 율로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난 이 암기장에다 하겠다. 그럼 여기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방법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냥 수험서에다 대부분 많이 하죠. 수험서에다 되게 많이 하는데 거의다 뭐 별첨으로 해가지고 목차 암기장에다가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로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작년에 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무기를 하나 만드는 시간이다.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써야 되잖아요. 일단 머릿속에 뭔가 들어있어야 내가 쓸 거 아니에요. 외운 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암기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이 암기 작업은 보통 아마 이제 GS 2기, 3기 그때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암기를 하고요. 뭐 4월 달까지 이해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3월 달까지는 하고 4월 달에 쓰니까 그때는 조금 이제 암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뭐 4월 달까지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암기는 그때부터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이 세 가지의 이제 방법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수험 기간 동안에 뭐 주의할 점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좀 메시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마라톤이라고 얘기했었죠.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그래서 급발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이번 연도까지는 여러분들 여유를 갖고 책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부터 쫓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2차는 이제 1차도 있지만 2차도 선택 과목 있잖아요. 2차 선택 과목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딱 들어보다 보니까 이건 좀 나하고 안 맞네. 그래서 뭐 바꾸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바꾸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시간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바꾸면 제가 한 달을 버린 건데 이거 어떻게 충분히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뭐 선택 과목을 선택하셨는데 정말 안 맞는다. 뭐 빨리 차를 돌리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더 들어보다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10월 달에 뭐 따가지 듣다가 11월에는 최소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볼 그런 선택 과목을 결정하셔서 쭉 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정도는 뭐 선택 과목을 고르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건 가능한데 11월 넘어가면서 고 12월 내년 1월부터 사실 선택 과목을 새로 듣고 이제 결정한다는 건 사실 그때 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괜찮으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사람이 사실 뭐 수험생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사람이 사실 뭐 일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사실 계속 일만 하고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 휴식을 적절하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막판에 이제 시간이 이제 쫓기고 이러니까 뭐 많이 쉬지는 못하죠. 아무래도 주에 3기 정도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쉬는 시간도 많이 없고 이제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 많이 없겠죠. 그때는 이제 마음이 쫓기니까. 근데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쉬는 것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1년 동안 계속 긴장된 마음가짐으로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날씨가 풀어지잖아요. 이때 되면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벚꽃도 피고 그러니까 마음도 싱숭생숭하지만 몸도 지쳐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잔뜩 웅크려 있다가 한겨울 내에 겨울잠 자듯이 잔뜩 웅크려 있다가 갑자기 날씨가 풀어지니까 몸이 녹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름 되면은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좀 충분히 여유롭게 좀 쉬시면서 하시고요. 나중 되면 점점 이제 줄여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조금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공부에만 몰두하지 마시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선택과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지금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선택 과목만 바꾸는 것처럼 아 이게 또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보고 또 추가로 더 볼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교재 욕심 내서 사실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보랴, 이거 보랴, 이거 보랴. 사실은 그 볼 시간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교재는 딱 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단권화해서. 어차피 그 책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으면 그 책으로 쭉 밀고 갔으면 되고요. 대부분의 수험서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이 신림동에 나와 있는 수험서들은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된 뭐 다른 강사님들 책도 그렇고 다 검증된 책들이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다른 책을 봐서 뭐 불합격했다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실력 부분이지 교재 탓하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선택하셨으면 다른 교재 뭐 참고로 뭐 보시거나 자각 이런 건 괜찮지만은 2권 보고 3권 보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럴 시간에 한 권을 더 열심히 보고 이해하시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낫다. 즉 선택과 집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끔 요즘은 이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학문 공부하듯이 이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실 학문이긴 하죠. 학문인데 진짜 우리가 제가 말하는 학문 공부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원이라든가 막 이제 박사과정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 학문이 이제 깊이 들어가서 막 학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시험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학설 예전에는 사실 좀 중요했는데 요즘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스타일이 아예 이제 케이스 형식, 사례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설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리고 뭐 깊이 있는 어떤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례를 어떻게 풀어가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판례 많이 알고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 이제 이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 이론은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그 시간에 차라리 더 판례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나아요. 판례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시든지 이제 박사과정 밟으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원들은 다 수험 적합적으로 강의를 하지 대학원이나 대학 뭐 박사과정처럼 이제 강의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뭐 노동법뿐만 아니라 행정재소법도 그렇고 이 법 과목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머리에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형 서점을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 민사송책 한번 펴봐요. 그럼 그거 보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물론 읽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고 오늘 저하고 강의에서 처음 듣다 보면은 사실 이게 머릿속에 그렇게 남지는 않아요. 근데 저하고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리뷰를 하시면은 저희가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 다른 게 뭐냐면 요즘은 동영상 강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실강 들으신 분들한테.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이라도 한번 더 보세요. 보셔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아까 전에 회독하라 그랬죠. 회독은 뭐다? 이해와 상관없이 일단은 오늘 배웠던 부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잖아요. 한번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볼 수 있지 나중에 1월 달 되면 이렇게 볼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유를 갖고 보시라는 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여유를 갖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해가 쌓이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를 대충 보면은 나중에 볼 시간도 없고 이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다 정독을 해서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이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글쎄요 부담을 준 건 아닌가 이런 표정이 갑자기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부담 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지금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법전은 아까 전에 지금 다 가져오신 거죠. 법전은 법전은 꼭 반드시 가져오시고 일단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진도를 조금 나가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유율노동법 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페이지. 유율노동법에 거기 이제 로마자 목차들이 나와 있죠. 우리 암기장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장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장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세부적인 목차들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10페이지 보시면 노동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두 번째 목차 보시면 아랍의 수자 첫 번째 노동관계, 두 번째 종속노동. 지금 여기 암기장에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다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정리하셔서. 내가 한번 읽어보고 여기다가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하겠다. 그럼 두 번 공부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재 활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한번 보시고 여기다 또 정리하시는 것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노동법이라고 나오는데요. 노동법을 보시면은 이게 노동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노동에 관한 법. 자, 그럼 노동법이라는 거는 과연 어떻게 제정이 됐을까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노동법이 어떻게 제정됐을까요? 지구에서 떨어진 걸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이제 봉건 시대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되죠.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 때 이제 시민법이라는 법 체계가 이제 형성이 됐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법이라는 법차죠. 근데 시민법에서 지금 여기 10페이지와 11페이지 내용을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시민법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보통 이제 근대 3법 아니면 근대 4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대 4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소유권 보장.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소유권 보장이 있고 그다음에 과실 책임주의라는 게 있어요. 과실. 무과실과 과실의 차이는 뭘까요? 무과실. 과실이 없는 거. 과실은 말 그대로 어떤 과오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민법은 사실 무과실 책임주의가 아니라 과실 책임주의.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법사에서는 이제 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을 택하고 있었어요. 자유주의. 이게 크게 이제 근대 3법 또는 근대 4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문제가 발생해서 쉽게 얘기하면 노동법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계급, 물론 자본주의 사회 계급은 없죠. 근데 일반적인 계급이 자본가와 노동자 또는 이제 근로자로 표현하는데 근로자가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계급으로 나눠져요. 사실 계급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두 계급으로 나눠지는데 자, 자본가가 아무래도 근로자나 노동자보다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원칙 하에서는 더 뭐냐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요. 소유를 누가 가져가죠? 자본가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업장 보시면 사업장의 시설 관리권, 사업장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요. 소유권이. 내 거 건드렸어? 너 일로 와. 아니면 이제 바로 손해배상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과실 책임주의예요. 과실 책임주의. 우리나라 민법도 과실 책임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실 책임주의는 과실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내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자본가가 너 내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부셨어? 그럼 너 물어. 네. 근데 저 부시지 않았어요. 저 과실 없어요. 라는 거를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로자나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로자나 노동자는 사실 경제적으로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입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하고 만약에 이제 뭐 해고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사명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했었 임금체불 소송을 했었을 때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자료들이 다 누가 가지고 있죠? 사용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취업 회사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금 명세서라든가 뭐 취업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회사가 가지고 있지. 여러분들이 퇴사하시면서 회사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취업 규칙 가지고 나와 단체별 가지고 나와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부 규정 가지고 나와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 이제 요즘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훨씬 많아요. 그 자료들이. 그러다 보니까 과실 책임을 택하면은 입증 책임에 어려움이 발생하죠. 누가? 근로자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계약을 마음대로 해버려요. 지금은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맞게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최저 기본적인 근로 조건이 있기 때문에 52시간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연차 15시간 줘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최저 기준들이 있는데 그때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소위 말하면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사용자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노동법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근로자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법적 장치라든가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노동법이라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노동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착취의 어떤 산물이었죠. 노동자 또는 근로자 착취에 대한 어떤 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이 심의법 체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 노동법이라는 것이 탄생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근데 노동법이잖아요. 사실 우리 법전 보시면 노동법이라는 어떤 법전은 없어요. 사실. 노동 관련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때 공부하신 뭐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아니면 산재법이라든가 산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이라는 사실은 법은 사실은 이제 존재하지는 않는데 물론 관계법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노동관계법. 노동관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노동법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이를 그냥 추려서 우리는 노동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노동법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노동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노동법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이 있는데 즉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법은 사실 일본의 법을 계수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법이 이제 근기법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노동관계법들이 1953년에 이제 제정이 됐어요. 사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법을 계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기 전에 일제 강점기 하에서 이제 일본의 어떤 이제 그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사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하에서도 사실 노동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이제 제국 헌법이라든가 제국법이 우리나라에게 적용되는 이제 일본 법률 체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용되는 노동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일본 노동법이 적용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노동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보호해주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이제 근로자들이 좀 보호를 받고 한 시기가 53년도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는 거 노조법들이 이제 노동관계법들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노동법이라는 큰 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차이는 뭐냐면 단편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제 근로자라고 해요. 근로자는 뭐냐면 우리 근기법 잠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조문 2조 보시면 거기 2조 1호에 처음에 이제 정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 근로자라고 나오죠. 그렇죠? 근로자라고 나오죠. 2조 1호 보시면은 근로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는 노동자라고 썼잖아요. 노동자. 그렇죠? 노동자. 왜 노동자로 안 쓰고 근로자로 쓸까요? 근데 일본은 사실 노동자라고 써요. 그리고 일본은 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기준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노동이라 안 쓰고 근로라고 쓸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쓴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학계의 그냥 일반적인 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계 이제 견해 중에 하나, 임종교 성균관대 이제 명예 교수님, 임종교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이제 분단 상황이잖아요. 북쪽하고 이제 남쪽이 나눠져 있는데, 북쪽에 무슨 당이 있죠? 노동당이라고 있죠. 노동당.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고려 때문에, 왜냐하면 53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또 어떻게 보면 전쟁 끝날 때 이제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제 근로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이제 법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근로자, 근로기준법이라 쓴 게 일본하고 차이점이 사실 그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제 성균관대 명예 교수님, 임종교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봤지만은 처음에 탄생이 이제 자본가, 노동자 계급이 있었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법 체계 하에 어떤 폐해라든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노동법인데, 그러니까 가장 이 노동법의 어떻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속 노동을 본질로 하는 거예요. 종속적인 노동, 사용자, 근로자, 이 종속적인 노동을 본질로 하는 게 바로 노동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탄생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 시민법체의 어떤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동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속 노동을 본질로 해요. 근데 이 종속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이제 오늘 배울 텐데 크게 두 가지의 노동성을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적 종속성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가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독립 사업자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따가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를 구분하는 하나의 어떤 종속 노동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냐면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인적 종속성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근기법상 근로자예요. 인적 종속성. 인적 종속성이라는 게 뭐죠? 내가 내 몸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뭐죠? 내가 사업장에 있어야지 내가 구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조법상 근로자는 내가 사업장에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기법상 근로자의 차이점 바로 그거예요. 물론 인적 종속도 중요한데 노조법상도. 근데 더 중시하는 것이 뭐냐면 근기법상 근로자는 사업장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인적 종속성을 중시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경제적 종속성, 독립 사업자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주가 만약에 사업자가 어떤 타인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서 내가 법적으로 뭔가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 아웃소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원하청 관계라든가 원하청 관계는 기본적으로 무슨 계약을 체결하냐면 도급계약을 체결해요. 이 도급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종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이니까 대등한 지위에서 내가 용역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청은 뭘 제공하는 거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용역비를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예요. 동등한. 그러니까 그것처럼 원칙적으로 이 독립사업자성이랑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약간 이제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좀 독립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조법상 근로자는 경제적 종속성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종속성이 많으면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고 있어요. 경제적 종속.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분한 판례가 뒤에서 이제 배울 텐데, 뒤에 나오는데 재능교육 사건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즉 근기법상 근로자는 인적 종속성을 중시하고 노조법상 근로자는 경제적 종속성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경제적 종속성이 많으면은 어떤 근로자라는 거죠?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인적 종속성이 많으면 뭐예요? 그럼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거를 처음 판시한 게 바로 이 재능교육 사건이에요. 재능교육 사건. 이 이전에는 사실은 노조법상 근로자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인적 종속성을 좀 중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구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재능교육 사건에서 이제 좀 이원화해서 제시를 했죠. 이원화해서. 요게 이제 이 사건의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 판례가 나왔는데 이 이후 판례들은 다 이원화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이원화해서. 어차피 뒤에서 확인할 겁니다. 오늘 후반전에 확인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12페이지, 예, 12페이지 이제 초반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12페이지 초반. 자, 그러면은 일단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